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일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2조 2차전에 나서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아시안컵 현장에서 한국 언론이 요르단 기자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바레인과 1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한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1차전에서 4대0으로 승리한 요르단에 이어 2조 2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요르단전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과 다름없는데요. 역대 요르단과 맞대결에서 한국은 오전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2023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전력은 주전 선수의 능력으로만 보면 참가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손흥민은 물론이고 지난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맹활약한 이강인과 갑벽 김민재의 존재감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6위의 황희찬이 부상에서 복귀해 경기에 출전한다면 한국 축구의 위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갈망하는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핵심 선수들의 체력 관리입니다. 더욱이 지난 바레인전에서 무려 5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아 한국은 카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 규정에 따르면 8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고가 2번 누적되면 해당 선수가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클린스만호는 선수 로테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선수와 벤치 멤버의 실력 차가 큰 한국은 16강전부터 펼쳐질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서 과감한 선수 로테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요르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 벤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핵심 전력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벤치 선수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안컵 현장에서 요르단 기자에게 한국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미디어 소속의 에디터 무사칼두는 먼저 한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손흥민이다. 한국 선수들 중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유는 뛰어난 자질을 가진 선수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는 한국이 결승에 오를 거라 확신한다. 선수들은 모두 능력이 있고 경험 많은 선수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 클린스만이라는 매우 훌륭한 감독도 있다. 대회에서 우승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이후 요르단은 어떤 팀인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며칠 전 바레인과 맞대결을 앞두고 바레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바레인 취재진은 한국전에 큰 자신감을 보였지만 요르단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칼둔 기자는 요르단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코칭 시스템에 몇몇 문제가 있고 요르단 스포츠계는 현재 우리 감독인 후세인 아모타가 요르단 대표팀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요르단은 그저 좋은 경기를 선보이고 싶어 할 뿐이다. 그게 전부다 라며 요르단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요르단은 아시안컵 성적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상황인데요. 요르단을 이끄는 아모타 감독은 지난해 6월 부임해 반년가량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부임 후 A매치 7경기 2무 5패로 오랜 기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고전했습니다. 1월 초 아시안컵에 데뷔한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부임 후 7개월 만에 첫 승을 신고했고 아시안컵 본선 첫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꺾은 것이 새 감독의 유일한 소득입니다. 그들이 아시아 최강 한국과 맞대결을 앞두고 좀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AFC는 홈페이지에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 총 12경기에서 작성된 기록을 정리하는 숫자로 본 조별리그 1차전을 공개했습니다. 총 10가지의 기록들이 제시된 가운데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끄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강인의 드리블 기록을 다룬 노스토핑리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강인이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고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12차례 드리블을 시도해 8차례를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드리블 성공 1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노스토핑리라며 못 말리는 이강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은 아시안컵에 나선 전체 선수 중 드리블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가장 많이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 찬스를 만든 횟수도 전체 1위입니다. 막을 수 없다. 는 짧지만 강렬한 평가도 붙였습니다. 드리블 부문에서는 이강인에 이어 오만의 미드필더 살라아 알야흐에이가 2위, 일본의 공격수 이토 주냐가 9차례 시도에 6차례 완성으로 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과 레바논의 아시안컵 경기에서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인 주심에 대해 판정 복수를 의심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중국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선수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무리한 패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거의 경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중국 팬들은 중국인 주심이 경고를 많이 꺼내지 않았던 한국인 주심의 복수 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바논과 중국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중국의 아시안컵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중국과 레바논 경기의 경우에는 심판의 성향이 이렇게 거칠어지는데 카드를 잘 안 꺼내는 성향으로 인해 더욱 커질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비일관적이었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장면, 상황은 이랬는데요. 레바논의 카미스가 경합을 위해 발을 높이 든 이후 내리는 상황에서 다이웨이준의 얼굴이 부딪혔습니다. 스터드에 밟힌 자국이 뚜렷하게 얼굴에 남았을 정도로 아찔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날 주심을 맡은 한국 출신의 고형진 심판은 우선 공격을 시도하던 장이닝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에 우선 오프사이드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고의성 등이 있거나 불필요한 반칙 상황에 따른 레드카드 여부를 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을 맡은 심판진 역시 최종적으로 반칙의 의도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기에 그대로 레바논의 플레이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카미스가 다이웨이준의 얼굴을 발로 차서 가격하는 장면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히려 다이웨이준이 선행 동작 이후 발을 내리고 있는 카미스를 확인하지 못해 얼굴을 찍힌 장면에 가깝습니다. 카미스의 시선은 다이웨이준 쪽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중국의 소호는 다이웨이준이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걷어차였지만 심판진이 옐로카드도 주지 않았다며 주심이 오프사이드 선언 이후 VAR을 통해 레드카드 여부를 확인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는 비일관적이지 않고 공정한 판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더욱 문제는 정말 역대급 형편없는 경기력에 중국 축구를 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이영표 위원의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며 화제입니다. 이영표 위원은 선수 시절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영표 위원은 한국과 일본 아시안컵 우승 향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사우디, 이란, 호주 다 잘해요. 한국도 있고 그런데 이런 팀들이 다 잘해도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봐요. 확실히 이강이라고 봐요. 확실히 한국 아니면 일본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이번 1월 그 아시안컵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결승에 붙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조 1위로 올라가면 결승에서 붙는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진짜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전에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예를 들면 유럽 8호 두 팀이 꾸려질 정도로 예를 들면 쿠보가 일본 1군 팀이 아닐 정도로 약간 1.5군 정도일 정도로 데스가 두껍다는 이야기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가 축구 더 잘하니까요. 우리가 좀 더 잘해요. 그리고 경기를 뛰어보면 알아요. 경기를 뛰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감이 붙고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난 64년 동안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은 진짜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